세계 경제 중심지로 알려진 뉴욕의 월스트리트. 이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것은 많은 이들의 꿈일 겁니다. 부가 보장되기 때문이겠죠. 근데 사실 70년대 후반 은행권에서는 큰 돈을 만질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이스 아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모든 게 변했죠. 여러분들은 아마 처음 듣는 이름이겠지만 이 사람은 당신의 인생을 바꾼 사람입니다. 여기 이 남자는 단순한 아이디어 하나로 은행권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바로 주택 저당 정권, 다시 말해 민간 MBS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영상에서는 다양한 경제 용어가 나올 겁니다. 주택 저당 증권, 서브프라임, 채권 등의 경제 용어들이 나올 건데요.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 때문에 혼란스러우시고 바보가 된 기분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사람들은 이런 복잡한 용어를 써서 그들이 하는 일을 특별하게 보이게끔 하거든요. 혹은 당신이 그들의 말을 알아듣고 그들을 방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겠죠. 세종대왕 집권 당시에도 많은 신하들이 비슷한 이유로 한글 창제를 반대했습니다. 백성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알아들어서는 안 된다. 윗사람들 하는 일을 감히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어렵더라도 제가 이 영상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테니 같이 알아가 봅시다. 이 사람들이 과연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속였는지 말이죠. Our financial institutions are strong. 루이스 라니에니가 만들어낸 혁신적인 이 상품은 바로 MBS, 모기지 담보 증권입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볼까요? 여기서 모기지가 뭐냐 하면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죠. 한국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살 때 대출을 끼고 사잖아요. 그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MBS는 이 모기지, 즉 주택담보대출들을 모아놓은 상품입니다. 모기지, 즉 주택담보대출은 돈을 갚아야 하는 날짜를 10년에서 30년 정도로 굉장히 길게 잡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는 은행 입장에서는 몇십 년 뒤에야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굉장히 낮고 돈을 빌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전한 상품입니다. 왜 안전하냐면 이때 부동산 시장은 꾸준하고 탄탄한 상승세였습니다. 그러니 대출을 받아도 집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자와 원금을 더 수월하게 갚을 수 있었죠. 그래서 영화에서도 이런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Well, they're mortgages. And who the hell doesn't pay their mortgage? 주택담보대출금을 누가 안 갚아? 이러한 안전한 모기지 상품을 와다다다다 묶어서 다시 파는 것이 MBS인 거죠.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 치킨이라는 음식은 한국에서 망할 확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매일매일 사람들이 사 먹으니까 굉장히 투자하기 안전한 상품이죠. 그래서 잘 팔리는 치킨 브랜드들을 다 모아서 또 다른 상품을 만든 것이 바로 MBS입니다. 치킨이라는 음식이 망할 확률이 낮고 매출이 좋은 음식점들만 모아서 상품을 만들었으니 굉장히 안전한 상품인 거죠. 이 상품이 시장에 나오자 돈은 말 그대로 쏟아지기 시작했고 따분하다 평가받던 은행업은 미국 1위 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30년이 흐른 2008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전문가나 지도자, 지식인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누군가는 이 사태를 예견했습니다. 전 세계가 돈 냄새에 취해 정신을 잃을 동안 극소수의 괴짜들만이 상황을 직시해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죠. 그중 한 명이 이 남자 마이클 버리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어색한 순수하리만큼 솔직한 이 남자는 의사 출신의 투자자입니다. 이 남자는 어느 날 직원에게 가장 잘 팔리는 모기지 채권 20개를 뽑아오라 말합니다. I want you to get me the top 20 selling mortgage bonds. So you want to know what the top 20 selling mortgage bonds are? No. I want to know what mortgages are in each one. 자, 여기서 모기지 채권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MBS입니다. 이 모기지 채권을 구성하는 것은 모기지, 즉 주택담보대출이었죠. 마이클은 이 모기지 채권에 들어가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상태를 보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해 아까 잘 나가는 치킨집을 모아서 상품을 만든 것이 MBS라고 했는데 이 치킨집들이 진짜 잘 나가는지 괜찮은 애들인지를 보고 싶다는 거죠. 안전한 상품이라고 알려진 이 상품이 과연 정말 안전할까? 하는 의문이 든 마이클이었습니다. Aren't those bonds made up of thousands and thousands of mortgages? 며칠째 꼼짝 않고 앉아 몇천 개의 모기지를 다 살펴본 마이클은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습니다. 돈에 눈이 먼 은행놈들이 대출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대출을 해주며 모기지 상품을 만들었고 대출 연체율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상품의 안전성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사실 말이죠. 즉, 이 상품들은 서브프라임이었습니다. 여기서 서브프라임이란 똥이에요. 프라임은 최고의
뛰어난 이라는 뜻이고 sub이 붙은 subprime은 뛰어나지 않은 이라는 뜻이 됩니다. urb, 도시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 sub이 붙어 suburb가 되면 도심지를 벗어난 외곽, 교외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prime, 우수한 이라는 단어에 sub이 붙은 subprime 이라는 단어는 우수하지 않은 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또 이 영화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바로 short인데요. 제목에서도 나왔죠? 평소에는 짧은 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이지만 경제용어 short는 공매도라는 뜻입니다. 공매도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것이 공매도입니다. 마이클은 이 MBS를 구성하는 모기지들이 사실은 쓰레기였다는 것을 깨닫고 미국 주택시장은 망한다에 베팅을 하려 합니다. I want to short the housing market. Really? 그러자 마이클 회사의 투자자는 역정을 냅니다. 주택시장은 매우 안정적일 뿐더러 MBS는 보험이나 옵션도 없는 상품인데 뭘 어쩌려고. 그러자 마이클은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은행을 찾아가서 나를 위한 상품을 새로 만들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걸 살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마이클은 골드만삭스에 갑니다. 은행이죠. 모기지 채권의 스와프를 사고 싶다고 말하자 골드만삭스는 그게 뭐냐며 어리둥절해합니다. 그러자 마이클은 설명하죠. I want to buy swaps on mortgage bonds, credit default swap that will pay off if the underlying bond fails. 채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익이 나는 신용부도 스와프요. 여기서 스와프는 주고받다 라는 뜻의 단어로 부도를 대비해 돈을 넣을 테니 부도가 나면 나한테 돈을 줘. 쉽게 말해 보험입니다. 우리가 몸이 고장이 나면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채권에 문제가 생기면 은행에서 돈을 받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나온 default라는 단어는 경제용어로 부도를 의미합니다. 작년에 개봉한 국가부도의 날이 영어로 default였죠. You want to bet against the housing market? Why? 마이클이 주택시장 폭락에 돈을 걸자 골드만삭스의 뱅커들은 역사상 그런 일은 없었고 멍청한 투자 같다며 마이클을 비웃습니다. 그러자 마이클은 걱정이 되긴 한다고 말합니다. I want to be certain of payment in case of solvency issues with your bank. 그러자 뱅커들은 진지하냐며 마이클을 비웃습니다. 그러고는 주택시장은 워낙 견고해서 무너지지 않을 거다. 누가 모기지 대출을 안 갚느냐며 마이클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죠. But it would also apply to your payments if the value of the mortgage bond goes up. You'd have to pay us monthly premiums. 프리미엄이란 채권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돈을 말합니다. 마이클은 그 제안에 승낙하고 뱅커들은 꽁돈을 벌었다며 기뻐 날뜁니다. 마이클은 온갖 은행을 돌며 모기지 채권에 대한 보험 CDS를 구매합니다. 이러한 마이클의 선택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만약 모기지 채권이 폭락하지 않고 그 값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오른다면 프리미엄만 몇십억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러한 마이클의 행동은 월스트리트에서 소문이 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오는 펀드 매니저 하는데 대박이지 않냐? 완전 꽁돈 벌었어. 모기지에도 스와프가 있어? 이제 생겼어. 일부러 만들었다니까. 그리고 여기 돈 냄새를 맡은 뱅커 제러드. 제러드는 나도 스와프 팔고 수수료 좀 받아 먹어야겠다 싶어서 여기저기 전화를 돌립니다. 그러던 중 이 회사에 전화를 돌리게 되는데 여기는 바로 마크 버움의 투자회사죠. 마크 버움은 고객의 뒤통수를 치며 돈을 버는 자본주의의 환멸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엿먹이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뒤통수를 쳐서 돈을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화가 많은 사람이죠. 패기 넘치게 등장한 제러드, 모기지 채권은 망할 거라며 설명을 시작합니다. This is your basic mortgage bond. The originals were simple. They were just thousands of AAA mortgages bundled together, guaranteed by the US government. The modern ones are different. They're private. 원래 모기지 채권이란 상품은 미국 정부의 보증을 받은 신용도 좋은 모기지 대출을 한데 모은 아주 좋은 상품이었는데 지금의 은행놈들은 돈에 눈이 멀어서 신용도가 엄청나게 낮은 대출 상품을 AAA 신용도라고 사기를 친 뒤, 즉 신용도가 높다고 사기를 친 뒤 모기지 채권 상품을 만들었다. The default rates are already up from 1 to 4%, fellas. And if they rise to 8%, and they will, You're saying that at 8% the bonds fail and we are already at 4%? that's right. If they go to 8, it's Armageddon. Yeah, that's right. 지금 모기지 대출 연체율이 4%인데 그것이 8%가 되는 순간 이건 다 망하는 거다. 그러니 스와프, 즉 보험을 사라 하고 설명을 합니다. So you're offering us a chance to short this pile of blocks? How? With something called a credit default swap. It's like insurance on the bond, and if it goes bust, you can make 10 to 1, even 20 to 1 return. 하지만 마크 버운과 직원들은 의심을 거두지 않죠. 그러자 제러드는 CDO에 대해 설명을 시작합니다. When the market deems a bond too risky to buy, what do you think we do with it? You think we just warehouse it on the books? No.
We just repackage it with a bunch of other shit that didn't sell and put it into a CDO. A CDO. Yes, a CDO. What is that? CDO가 뭐냐면 알맹이가 목요일에 콩나물 무침과 시금치 무침을 했는데 제가 그게 싫어서 안 먹은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그 콩나물 무침과 시금치 무침은 맛이 좀 변했죠.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알맹이는 고민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간지 언니에게 먹일 수 있을까? 그래서 알맹이는 콩나물과 시금치와 고추장을 때려 넣고 비빔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오 맛있다 하면서 먹게 되었죠. 이게 바로 CDO입니다. 맛이 간, 즉 신용도가 낮은 불안한 상품을 종합해 새로운 상품을 만든 뒤 그 상품의 신용도를 최상급 AAA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 이 사기꾼 같은 상품이 바로 CDO입니다. 모든 설명을 들은 마크 버언과 그의 팀원들은 제러드 버넷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의 말이 진실인지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마이애미로 떠난 마크 버언의 직원들은 대출 상환이 90일 이상 연재된 대출자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I'm looking for a Harvey Humsey. You want my landlord's dog? Your landlord filled out his mortgage application using his dog's name? I guess so.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정말 아무런 검증 없이 아무한테나 대출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두들 집을 팔려고 내놓은 상태이지만 집은 팔리지 않습니다. 심각성을 느낀 마크는 모기지 브로커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듣습니다. 매달 대출을 몇 건이나 성사시키느냐는 마크의 질문에 브로커들은 4년 전에는 10건이었지만 현재는 60건 정도 된다고 말합니다. Do applicants ever get rejected?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냐고 묻자 이들은 코웃음을 치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소득 무직장 대출이에요. 소득란을 비워놓아도 회사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빡친 마크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Do people have any idea what they are buying? 구매자들은 대출 조건을 압니까? I focus on the immigrants, you know? Once they find out they're getting a home, they sign where you tell them to sign. Don't ask questions, don't understand the rates. Fucking idiot. Yeah. 당신도 이민자를 노리냐는 말에 이 브로커는 본인은 춤추는 스트리퍼들을 노린다고 말하며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난 고정금리 프라임 론으론 2,000달러를 벌죠. 근데 변동금리 서브프라임 론으론 10,000달러를 벌어요. 스트리퍼들 덕에 명품 차 모는 거죠. How many of these are adjustable rate mortgages? Well, most. Oh, yeah. Yeah, I'd say about 90%. 판매하는 대출 상품 중 변동금리는 얼마나 되냐고 묻자 90%가 넘는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나온 변동금리는 뭐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마크와 직원들은 양아치가 된 모기지 브로커들이 말한 그 스트리퍼를 찾아왔습니다. 마크는 스트리퍼에게 대출을 받을 때 직업을 말했냐고 묻자 스트리퍼는 치료사라고 적었다고 말합니다. 허술한 대출 시스템을 보여주는 거죠. 이어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냐고, 한 주택에 대출이 여러 개냐고 묻는 마크. 그러자 스트리퍼는 집값이 오르면 대출금을 갚고 물려받기를 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마크는 초기 우대금리 기간이 끝나면 정해진 이자를 매달 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월 상환금이 200에서 3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자 스트리퍼는 나는 집이 5채에 콘도가 하나 있는데 어떡하냐고 묻습니다. 이 스트리퍼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어마어마한 대출을 받아 여러 채의 집을 구매했기 때문에 변동금리가 시작되는 순간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겁니다. 시장에 어마어마한 거품이 있다는 것을 알아챈 마크는 제러드에게 전화해 부동산 시장이 폭락한다는 것에 베팅하는 신용부도 스와프를 매수하겠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나온 고정금리, 변동금리는 무슨 말일까요? 금리라는 것은 쉽게 말해 이자입니다. 내가 10,000원을 빌렸고 금리가 10%라면 1,000원을 내야 하는 거죠. 고정금리는 이 금리가 1,000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변동금리는 이 1,000원이라는 금리가 시장에 따라 변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5대 금리 덕분에 대출 초기에는 금리가 10%로 고정되어 있지만 만약 시장이 붕괴되고 사람들의 대출 연체율이 높아질 경우 이 금리는 폭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출을 해줄 때는 이 사람이 돈을 잘 갚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꼼꼼히 보아야 하는데 직업을 속인 스트리퍼, 심지어 개한테까지 돈을 빌려주고 있으니 대출 과정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죠. 상승하는 부동산 시장만을 믿고 대출을 해준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투자자의 돈으로 스와프를 사들인 마이클은 매달 어마어마한 돈을 프리미엄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의 투자자들은 정신이 나갔냐며 소리를 지르고 메일을 보내며 엄청난 압박을 주고 있네요.
있네요. 그러자 마이클은 모기지론 관련 사기가 2000년에 5배고 사람들의 평균 소득은 일정한데 주택 가격만 폭등하고 있다며 지금의 주택은 자산이 아니라 빚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초기 우대 금리가 끝나고 금리가 2007년 2분기부터 변동금리가 되면 채무 불이행률이 급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듣지 않고 계속해서 마이클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마이클은 귀를 막고 노래를 들으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렇게 2007년이 되었고 마이클과 마크가 스와프를 사들인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이클의 예상대로 사람들은 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기지 대출로 이루어진 모기지 채권의 가격은 더 올랐습니다. You hear? Mortgage defaults have gone through the roof. Is anybody jumping off the buildings yet? Why would they? Subprime mortgage bond prices are up. What? Subprime loans go bad, but subprime bonds, which are made up of subprime loans, are more valuable? 사람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모기지 대출 상품은 안정성과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한 모기지 대출로 이루어진 모기지 채권의 가격도 함께 떨어져야 상식적인데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더 올랐단 말이죠.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치킨을 싫어하게 됐어요. 그럼 치킨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치킨을 포함한 제품들의 가격도 함께 떨어지는 게 상식적인데 사람들이 치킨을 싫어하고 재고는 넘쳐나는데 치킨값은 1,000원, 2,000원 계속 오르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마크와 마이클은 채권의 가치가 떨어져야 돈을 받는 보험에 돈을 넣어두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너무나 빡치는 겁니다. 본인들이 틀려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맞았음에도 사기를 치고 있는 은행들이 빡치는 거죠. What about the ratings agencies? Moody's, S&P, are they downgrading the CDOs or mortgage bonds? Where are the ratings agencies at? They're the fucking same. Nope, they're all still AAA. What the hell? Are you fucking kidding me? Those fuckers! 빡이 단단히 친 마크 버움은 S&P 신용평가 기관이죠. 이들을 찾아갑니다. S&P 직원은 눈 건강 문제 때문에 선글라스를 쓰고 있습니다. 마크의 동료 비니는 묻습니다. Well, we don't understand why the ratings agencies haven't downgraded subprime bonds since the underlying loans are clearly deteriorating. 서브프라임 채권 등급을 왜 하향 조정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 채권을 구성하는 대출이 명백히 부실해졌는데도 말입니다. 그러자 S&P는 채권의 기초 자산인 모기지론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 뇌피셜이겠지. S&P의 어이없는 답변이지만 마크는 침착히 다른 질문을 합니다. Have you ever refused to rate any of these bonds upper tranches AAA? 은행이 채권의 최고 등급인 AA 등급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거절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 하고 말이죠. 그러나 S&P는 If we don't give them the ratings, they'll go to Moody's. Right down the block. Simply the way the world works. 우리가 그들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의 경쟁사인 무디스로 갑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시장 원리예요. 여기서 무디스는 또 다른 신용평가 기관입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재판에 소환된 S&P 직원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S&P's ratings express our opinion. Our ratings are our opinions. Opinions, and they are just opinions. It is merely our opinion. You shouldn't rely on it.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던 AAA 신용평가 등급은 돈만 주면 살 수 있었던 의미 없는 타이틀이었던 거죠. 본인의 판단이 맞았음에도 계속해서 채권 프리미엄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마크 버움은 답답해 미쳐버리고 그를 지켜보던 제러드는 LA에서 열리는 경제 컨퍼런스에 가서 과연 당신들이 속은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속은 것인지를 판단해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 컨퍼런스에는 이들도 왔죠. 바로 찰리와 제이미입니다. 이 젊은 투자자들은 본인의 돈으로 자산을 불려 감 좋은 투자자입니다. 그들의 투자 전략은 바로 인간은 나쁜 일에 대해 생각하기를 싫어해서 그 가능성을 축소한다. 이것이었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싫어하는 그 나쁜 일에 대한 가능성에 투자하는 것. 그래서 이들도 미국 주택시장은 망할 것이다 하는 것에 베팅을 걸었지만 모기지 채권값이 내려가지 않고 프리미엄만 계속해서 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울부짖으며 답답한 마음을 표합니다. 이들을 지켜보며 도움을 주던 벤 리커드는 LA에 가자며 이들을 이끌고 갑니다. 경제 컨퍼런스에 참여한 이들은 트레이더들의 기초 자산인 모기지 대출이 무너지고 있는데 불안하지 않느냐 하고 물었지만 그들은 그저 초치지 말라고 화를 냅니다. 은행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은행 감독원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모기지 채권에 대해 물어보지만 예산이 없어서 조사 안 하는데 하는 답변을 듣게 되죠. 심지어 은행 감독원 출신인 이 친구는 대형은행에 취업을 하려고 이력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기관도 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으며 이 상품을 직접 거래하는 트레이더들도 문제인식이 되어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직접 본 이들은 아, 내가 속은 게 아니라 이들이 속은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본인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한 이들은 더 많은 스와프를 구매하게 됩니다. 이 시간 홀로 외로운 마이클은 스스로와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이클의 회사 가치는 마이너스 11.3%, 모기지 채권 프리미엄을 내느라 회사는 계속 하락세를 타고 있죠. 마이클은 퇴근하며 남아있는 직원에게 내일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 하니 일찍 나와줄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직원은 알겠다고 말하며 우리 망하는 거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마이클은 솔직히 자기도 모르겠다고, 채권 가치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며 금융제도가 완전히 사기일지도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패기 넘치는 직원은 이렇게 반문하죠. Or you're wrong. 혹은 당신이 틀렸을 수도 있죠. 그러자 마이클은 Sure. It's possible. I just don't know how. 그래,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인의 직감이나 운에 의존한 결정이 아닌 숫자와 시장을 읽고 내린 결정이기에 도대체 내가 어떻게 틀릴 수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마이클. 2007년 4월 모기지가 붕괴되고 모기지 업계 1위가 파산 신청을 하고 3,200명의 직원을 해고했지만 은행은 여전히 채권값을 낮추지 않습니다. Where do you have our position mark? I think it's the same, Mike. 이 얌생이 같은 은행들은 자신들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아있는 쓰레기 같은 상품을 최대한 높은 값에 다 판 뒤에 본인들도 스와프를 사서 이윤을 챙기려는 속셈인 겁니다. 본인들이 재고 처리하고 스와프를 사기 전까지 채권 가격이 내려가면 안 되니까 그 값을 내리지 않는 거였죠. 그 피해는 순진한 고객들에게 다 가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 마이클의 예상대로 모기지 채권 값은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바보 같은 핑계를 대며 마이클의 전화를 받지 않던 수많은 은행들은 본인의 쓰레기 같은 상품을 다 팔고 본인들이 이익을 챙길 수 있는 포지션이 되자 그제서야 전화를 합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팩트를 날리는 마이클입니다. I think you mean that you've secured a net short position yourselves, so you're free to mark my swaps accurately for once because it's now in your interest to do so. 모기지 채권이 무너짐과 동시에 많은 회사들이 우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시스템과 자본주의 사회에 회의감을 느낀 마이클은 펀드를 접게 됩니다. 이때 마이클의 회사 가치는 489% 상승한 상태였죠. 그 시간 마크 버움도 큰 회의감을 느낍니다. 몇 년 뒤면 국민은 경제 위기 때마다 하던 짓을 반복할 거야. 이민자와 빈곤층을 탓하겠지. 마크의 예상대로 이 사건 이후 은행들은 국민의 혈세를 받아 보너스를 두둑히 챙겼고 로비를 통해 개혁을 중단시켰으며 이민자와 빈곤층 그리고 교사까지 탓했습니다. 이 상황이 수습되기까지 연금 기금, 부동산 가치, 퇴직금, 예금, 채권 등 5조 달러 이상이 증발했으며 800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600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미국 안에서만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2008년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경제 위기를 배경으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제가 영화를 수차례 반복해서 보며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를 막은 마이클, 입을 막은 벤, 눈을 가린 S&P 직원이죠. 투자자들의 압박을 이겨내기 위해 귀를 막아야만 했던 마이클.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진 않았지만 자본주의에 질려 많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말하지 않고 침묵했던 벤. 모든 것을 봤음에도 보지 못한 척 눈을 가린 S&P 직원. 우리가 맹신하고 있는 이 시스템이란 것은 우리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없게끔 우리의 귀에 불안을 속삭이고 많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입을 닫고 있으며 봤음에도 보지 못한 척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입을 열게 하고 눈을 뜨게 하려면 우리는 마크 버움처럼 그들의 허를 찌를 수 있어야 하고 마이클처럼 내 선택을 방해하는 잡음을 단호하게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생각하기 싫어하는 나쁜 가능성과 외면하고 싶어하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어야겠죠? 여러분이 그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제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알고 보면 간단한 지식 발간지였습니다.